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 안타깝다 시즌3 41번째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 본격적 토크 들어가기 앞서서 진짜 나타났다가 개편에서 들어갑니다. 네, 시즌4 뭐일 수도 있겠고요. 네, 시즌3에 그냥 뭐 진행자 개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방송사마다 가을 개편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추세에 발맞춰서 추석 연휴 이후에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1, 시즌2, 시즌3 계속 진행을 맡은 제가 빠지고요. 새로운 진행자가 강훈식 의원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저도 거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왜 그러세요? 아니, 왜? 최민희 의원도 빠진다고. 네, 굿바이 최민희. 근데 시즌3에 이게 그 탄생을 한 분이 최민희 의원인데 3파 역할을 했는데 네.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즌 저보고 안 4가 되는 나오면은 거죠. 막 혼내키고 막 이랬던 선배가. 그렇죠. 저는 무엇을 하든 시작하면 성실해야 된다는 게 제 인생의 그러니까 모토니까. 그래서 저의 성실성의 근간을 만들어주신 최민희 의원이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 이왕 들으시는 김에 우리 댓글이나 이제 인터넷에 추천도 좀 해주세요. 아, 누가 했으면 좋겠다. 네. 추천도 좀 한번 올려주셔서 우리가 좀 열어놓고 같이. 어쨌든 제가 싫으면은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추천을 열어놓고 선택은 강훈식 의원이 하는 거죠. 그렇지. 됐지요. 왜 이렇게 다리를 꼭 걸어야겠어? 네, 그리고 어느덧 하다 보니 오늘이 42번째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할 만큼 이제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시즌2가 끝나고 시즌3 시작될 때까지 텀이 길었잖아요. 굉장히 길었죠. 예, 우리 진통이 굉장히 많았고 예. 다시 시작할 때 자리 잡을 수 있을까 뭐 등등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동영 작가 고생 진짜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방 굿바입니다. 네네. 그러면 뭐 나한테 미안하단 말들이 없어. 그거 좀 이따가. 이따가 하긴 할 건가 보지. 그치. 디지털 위원장들 계속 하는 거죠? 네, 계속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시즌4를 강훈식 의원님의 윤화에 윤화에 같이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는 쉬게 되고요. 네. 예. 추석 연휴니까. 네, 쉬고 그 쉬는 동안 진짜 좋은 진행자 물색. 그리고 뭔가 확 바뀐 느낌의 그런 진짜가 진행은 서로. 제가 할 겁니다. 제가 묻고 제가 답하려고요. 네.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 뭐 원내에 계신 국회의원도 좋고 원내에 또 뭐 괜찮습니다. 인사도 좋고요. 좀 이런 분들이 좀 예리하다. 네. 아,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좀 이런 분들한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네. 추천도 좀 한번 받아봅시다. 예, 한번 네, 댓글로 네. 많은 추천 네. 부탁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주제 토크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이제 여야 대표들 다 모시고 회담을 한번 하자. 안보 위기도 있고 이러니까 네. 뭐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 같고 한데 여기도 자유한국당이 틀었다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요. 뭐 자칭 왕따 쓰다. 그걸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따 만드는 거죠. 쓰다. 숫자를 넘어서 1대1이면 하겠다. 네. 그거는 뭐라 참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좀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그 참 어떻게 보면 이간책이 하나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뭐 홍준표 대표는 따로 만나주고 네. 그 다음에 뭐 안철수 대표는 따로 안 만나줘.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매주 점심은 저녁은 야당 대표들하고만 번갈아가면서 4분 5분 다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지금 뭐 홍준표 대표 특히 자유한국당은 매번 뭐 안보 위기다 하고 그럼 머리를 맞대고 얘기 좀 해보자 하니까 그건 싫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역할 좀 한번 제안을 해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우리 이야기할 수 있니?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정말 이렇게 모든 상황들이 위기 상황이고 국정농단으로 전직 대통령이 연일 재판받고 있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면 정말 뭐 하나는 시원하게 찬성해 줄 건가? 뭐 하나는 같이 머리를 맞댈 건가? 어떤 조건이야 하는 거니까 궁금해요, 오히려. 그거를 본인이 말했으면 좋겠어. 그게 이제 해답이 둘이 만나서 단판 짓자인데요. 뭘 단판을 해, 뭘 단판을. 아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것 또한 둘이 만나서 뭘 주고받자고 제안하려고 하는 걸 거예요, 아마. 네, 뭐 우리가 그렇게 추측이 되죠. 그런데 저는 뭐 이 한반도 위기 상황에 안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아는데. 예, 말씀해 보세요. 딱히 대안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딱히 뭐 대안이 아니 없어서 그러면 그런 듣기만 겁니다. 듣고만 있지 뭐. 그러니까 들러리 서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건 뭐 강훈식 의원이 더 잘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우리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이런 식으로. 우리 고립을 자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죠. 국회 사우나에서.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지금 방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거예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최 선배. 어떻게 하면 야당 일당 대표님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야. 처음에는 다 그렇게 말하지. 단독으로, 이렇게. 그럼 우리는 뭐 매주 한 주 내내 야당 대표님만 만나야 돼? 그거 어떻게 국정 운영 국정 운영 방해하시는 거지. 그러면 뭐, 1당은 그렇게 하고 2당부터는 그러면 뭐 모아서 해?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진짜 건설적인 대안을 합시다. 그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꼬치 앉아갖고 이렇게 사우나에서 땀 찔찔 흘리면서 물어봐. 그럼 나중에, 그리고 내가 또 하나 물어봐. 그러면 어떤 건 찬성해 주실 거예요? 아니, 뭐 하나라도 찬성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기계적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다 반대하는 게, 아니, 뭐 예산안은 시원하게 찬성해 주실 거예요? 반대하실 거잖아. 뭐, 다 반대하실 건데, 어떤 건 찬성해 주실 거예요? 이러면 다 마지막에, 강 대변인, 강원, 우리도 좀 답답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강훈식 의원이 지금처럼 저렇게 얘기하면 후배 그 국회의원이잖아요. 어쨌든 예뻐서 마음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좀 말투가 충청도 사투리가 이럴 때 좋은 것 같아. 뭔가 설득되는. 네, 그리고 약간 모자란 듯한 그 말도. 그렇지, 우리 약간 어벙벙하게 말해요.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되는겨?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네. 그 강원식 의원 제가 진행하는 YTN 프로그램 나오셔서 충청도식 사투리 한 2개 선보였거든요. 그거 너무 인기 좋았어. 네. 너무 좋다고 사람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뭐 그런데 우리 진슬에서도 하나 해줘요. 충청도식 사투리 개그. 아니 뭐 정해져 있는 것들밖에 많지는 않은데 매일매일 사실 충청도는 재밌죠. 기본적으로 생각이 약간 이렇게 한 템포 더 이렇게 그래요? 한 템포 더 이렇게 좀 이렇게 호흡을 좀 길어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템포 더 길어요. 밖으로 빠지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 해주세요. 갑자기 또 예를 들으라니까 훅 생각이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했던 거 또 해도 돼요. 네. 했던 걸 또 해볼까? 네. 이거는 제가 지구당 위원장, 원외위원장 할 때인데 그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제일 친하잖아. 편하고. 그래서 집회를 다 조직화하라고 충남에서 세종시가 오기로 했는데 네. 세종시를 이명박 대통령이 반대했죠. 반대하면서 네. 충남에서 이제 다 집회를 조직해라. 그래서 이제 친구들 한 20명 하고 삼겹살집에서 막 더 집회에 삼겹살 소주를 막 먹으면서 야, 우리 정말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약속해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지금 와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진짜 웃긴 사람이야 하면서 막 열불 내면서 한 20분 쫙 일장건설을 제가 하는 거지. 그럼 친구들이 저기 저쪽 구석에 이렇게 앉아갖고 삼겹살 한 잔 소주 먹으면서 이렇게 드문드문 쳐다봐. 이렇게 막 열심히 듣지도 않아. 이렇게 한쪽은 반으로 듣고 반은 뭐 안 듣는 척. 그래서 막 듣다가 막 열려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내일 우리가 다 집회 나와야 되는겨. 응? 알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 저쪽 구석의 친구가 저 새끼 왜 저리야?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 세종시에 땅 있네벼. 그리고 나서 다음날 집회는 다 나와. 그러고 나서 머리에 빨간띠 두르고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머니에 손 딱 놓고 나무끈을 안에 딱 앉아서 담배 한 대 피면서 동네 분들도 오시잖아요. 형님도 훈식이 땅 때문에 걱정돼서 오셨슈? 이렇게. 그걸 이제 치환해서. 재밌잖아요. 내용은 다 알지만 충청도 사람들이 알아도 모르는 척 하고. 그렇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반어법식으로 이렇게. 네, 반어, 형님도 땅 있으셔요? 아니면 훈식이 땅 걱정돼서 오셨슈? 이제 이렇게 깔깔거리고 웃죠. 그런 농담하고. 진짜 재밌습니다. 재밌죠? 네. 하나만 더 해요. 충청도식 개그.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네. 우리 동네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본질은 금방 알아요. 본질은 금방 알아. 그래서 아시겠지만 충청도에 제일 많은 독립운동가가 제일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본질은 금방 알아요. 근데 그 본질을 드러내놓고 막 까서 이야기하는 걸 되게 민망하게 생각해요. 그럼 요새도 독립운동가들이 살아계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후예들도 후손들도 있고 그리고 독립운동가 유관순 윤봉길 이렇게 다 우리 지역 충청도권에서 다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 최양락 씨가 했던 괜찮아요. 그것도 딱 요런 스타일이잖아요. 최양락 씨가 아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떨어지고 나면 위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제가 선거법에 걸렸어. 그러면 야 괜찮아? 어떻게 괜찮은겨? 뭐 이렇게 안 물어봐. 예. 그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게 이 사람의 상처를 준다고 생각해. 충청도 사람. 그 전화를 안 해. 그럼 근데 그거를 이심전심으로 알아. 그래서 제가 먼저 말해요. 내 걱정돼서 전화 안 했지? 아니요. 그냥 뭐 자리 껐지 싶어서 안 했어. 이렇게. 근데 그게 걱정의 표현이에요. 예, 예. 경상도는 말도 못해요. 제가 우리 남편이랑 살면서 제일 깜짝 놀란 게 우리 할아버지가 96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93쯤 이렇게 이제 우리 남편 되는 분이 그러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를. 근데 이제 할아버지니까 관심이 없잖아요, 좀. 그것도 노할아버지니까. 그랬다가 이제 다시 할아버지 얘기가 나오면, 어머, 아직도 안 죽었어. 우리는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바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 돌려가는 거 없습니다. 예, 근데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럼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만 커서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네. 어떻게, 아직도 안 돌아가셨나, 이렇게. 악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사드 뭐 전술핵 배치하자고 보수 야당들이 막 그러면 충청도 사람들은 막 전술핵 배치하자 막 이렇게 하면 아유 뭐 진작하지 그랬슈. 왜 지금 와서 그러냐. 왜 문재인 잡고 그래요. 그렇게 급하면은 핵실험 5번 하는 동안 뭐 했디야? 이렇게 말해. 그냥 딱 애둘러서 딱 한 방에 정리하죠. 너무 좋네요. 그냥 제가 그거 써먹을래요. 진작하지 왜 지금 그런디야. 9년 동안 뭐 했디야. 이렇게 하고 확 무시해. 매주 한 번씩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앞으로 네. 이게 개그가 있는 네. 그런데 따뜻한 개그가 그렇죠. 있는 진짜 나 이렇게 영어 발음이 안 돼. 진짜 포. 진짜 사. 코너 속의 코너 한번 하세요. 진짜 아우, 포. 네 하세요. 알겠습니다. 강훈식의 괜찮아요. 그 안 되잖아. 느낌이 안 돼.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안 해요. 괜찮아요. 안 해요. 안 해요? 괜찮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자회담, 5자회담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했는데 역시 주요 논의 사항은 안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국회 협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일단은 대통령께서 그 청와대 입장은 유엔에 가서 본인이 활동하신 것 또 각국 정상들과의 만난 이야기를 아마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런 걸 야당 대표에게 공유하고 또 뭐 보고한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대통령으로서 갔다 온 것을 순방성과 결과를 보고하는 뭐 그런 자리가 될 것이고요. 뭐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진행 중에 있을 텐데 언론에 알려진 것은 안철수 대표는 외교 라인 교체, 외교 안보 라인 교체를 주장할 거고 또 우리 추 대표께서는 북한 특사, 네. 북한 특사를 주장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론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어쨌든 이 자리 성립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고 네. 또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야당한테는 감사를 드리고 네. 또 당연하게 우리가 칭찬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 네. 반대로 이 외교와 안보 문제조차도 오지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진짜 경결하게 따져 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 도대체 외교 안보 빼고 도대체 뭘 협력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지금이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거고 청와대 이로써 그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주장했던 통합의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통합에 끼면 안 되겠다라고 지금 몸부림치시는 거거든요. 한국당이. 네. 그러니까 그게요. 협치하라면서 만나자면 그러니까. 안 오고. 네, 말만 답답한 협치. 상황이에요. 아니 옛날에는 야당이 만나달라고 그렇게 부탁해도 안 만나줬던 그렇죠. 집권당이었는데 지금 집권당에서 만나겠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안 온다는 만나주고. 그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네, 답답합니다. 특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의당 대표가 그 특사를 국민의당 쪽을 좀 주면 어떻게 되냐 아마 뭐 박지원 대표를 의미하고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니 뭐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접근 방식 전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왕지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의당, 국민의당, 뭐 바른정당까지 다 앉았으면 대통령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가는 거면 국민의당이면 어떻습니까? 정의당이면 어떻습니까? 민주당이면 물론 더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협치 차원에서 그런 협치 상황이에요. 차원에서 다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모습을 만약에 만들어내면 그럼 저는 뭐 그러니까 혼자 가시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 그럼요. 그렇죠? 같이 가는 거죠. 뭐 단위 단장 정도를 뭐 국민의당이 네.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 또 의원들이 또 같이 가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외교 라인 교체를 이제 얘기를 계속했어요. 예. 그런데 이쪽도 자르고 이쪽도 잘라라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교 라인 교체에는 방향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김일수 헌재소장 부결되고 나서 바로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네. 안철수 대표가? 네, 네. 그것도 역시 존재감 표현. 아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당원 모집 광고 듣고 와서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와줘요. 세상을 바꾸는 강한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지역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온라인 www.더민주.kr로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 전 마지막 방송인데 추석 연휴가 끝나면 이제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굉장히 지금도 벌써 준비하느라 바쁘죠. 네. 특히 이제 네, 보좌관들. 네, 네, 네. 뭐 저 밖에 있는 보좌관들도 너무 굴려서 그런지 아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엎드려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네. 적당히 굴리시기 바랍니다. 배가 저 고픈 밖에 게 있는 분들은 보좌관뿐만 아니라 제 팬도 한번 오시고. 아, 팬더. 팬이 엎드려서 주무시진 않겠지. 그건 보좌관입니다. 네. 팬이 오셔서 보좌관을 깨우더라고요. 그만 주무세요. 이렇게.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괜찮습니다. 예. 잠자시간 없으면 여기서 쪽잠 자야죠. 뭐, 예. 그럼 강원도 지금 한참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네, 저도 국정감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마지막으로 뒤져보고 또 감사하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집권당으로서의 그런 국정감사의 뭐 대상 네.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것이 또 당연하다고 보면 이번 물론 뭐 5월 달에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만 그 전에부터 있었던 국정감사 국정의 운영, 국정농단의 실체들을 우리가 좀 보는 과정이 될 거고요. 원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뭐 우리 당에서는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정부의 어떤 적폐들을 이런 것들을 좀 모으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국민제보센터를 결과적으로 합쳐버렸어요. 국정감사 플러스 더하기 적폐청산위원회 국민제보센터를 그러니까 당과 원내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보하실 분들은 이쪽에다가 제보해 주셔도 되고요. 민주당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되네요. 예,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하면 되고요. 요건 이제 저희가 디지털 소통위원회가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서 네. 제보를 받으면 이제 그 원내에 이게 상임위별로 쭉 원내에 드리면 이게 쫙 퍼지게 돼요. 그리고 진짜가 나타나서 청취자분들은 대변인한테 직접 계시면 그냥 바로 보도자료를 내는 걸로 특혜를 드리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최민희 의원 뭐 국정감사 하면 또 열일하신 분 그쵸?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노하우 좀 전수해 주세요. 이렇게 노하우? 하면 국정감사 스타가 될 수 있다. 강훈식 의원은 지금도 스타기 때문에. 아니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이제 투스타 되는 건데 저는 딴 거 없어요. 우선 열일한다 이게 일이고 자료를 무조건 그냥 꼼꼼하게 본다. 그래서 행간을 읽어서 2차, 3차, 4차, 5차 자료까지 요청한다. 예전에는 뭐 야당이 자료 좀 달라 그러면 비협조적이고 지금은 이제 집권 여당이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까 우리 그래도. 기재위 이야기 일부에서 아이고, 예. 어제 다 이야기했잖아요. 아직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죠. 기재부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청취자분들이나 우리 다 같이 좀 생각해 보면 9년 동안 승승장구한 사람들이 지금 실장 국장 한다 보시면 돼요. 네, 네. 물론 다 그분들이 다 그 동조하거나 만들었다는 건 아니 100%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숨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곳곳에. 네, 맞아요. 근데 그분들 사이를 삐집고 우리가 이거를 다 쭉 크게 하나로 모으면서 그분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납득되게 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지지층들도 다 가서 이야기하고 왜 이거 못 하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정말 한번 다 털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처의 공무원분들이 오셔갖고 저한테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늘 모든 말의 마지막에 이번 기회에 텁시다예요. 예. 다 그냥 소위 그 고해성사처럼 예. 문제점 다 갖고 오세요. 지난 정부에 있었던 문제점 다 갖고 오시고 우리도 명백하게 다 밝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시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해나가는 게 우리 일이니까 터는 각오로 주십시오. 이거를 숨기고 덮으면 덮는 만큼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게 다음번 국감 되면 우리 정부의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방송위원회에 있을 때 국감을 받아봤잖아요. 제가 해봤잖아요. 2개를 다 해봤잖아요. 당에도 보고 해보고. 근데 이제 우리가 국감을 하려는 대상은 그 분야에선 최고의 전문가고 최고의 디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국장급은요. 그럼. 그냥 도사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실국장이나 과장들이 의원을 평가할 때 기준이 뭐냐. 자료 읽었나 안 읽었나 그냥 알아요. 예. 보낸 자료를 다 자료를 쭉 읽다 보면 그 자료에 허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의원들이 잘하고 계시다고 보고 요게 딱 하나예요. 자료를 꼼꼼히 읽다 보면 답이 있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도 숨길 수 없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보좌관들이 다 만들어준 자료 가지고 하다 보면 그거 다 들킵니다. 다 들킨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의총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어제죠, 어제. 예. 어제 정책위총이고요. 정책위총 기본적으로 우리 대통령의 안보 관련된 보고에 사전에 의원들도 사전에 공유해야 되고 사실 현안 문제 때문에 투표 때문에 30분 전 의총만 계속 하다가 어제 이제 있었던 의총은 정책 의총이라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우리의 방안 또 법안 통과를 위해서 상임위별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무엇을 이번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 해서 통과시킬 건지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주제. 지금 당 정치발전위원회에서 1차 혁신안을 발표를 했는데 뭐 기대도 있고 또 함께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최재성 정발위 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면서 자세한 내용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정발위 위원장 최재성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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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뭘 환영해요? 어디 입장도 안 했는데. 전화로라도 환영합니다. 전화로? 예. 예, 정발위 활동하시느라고 그동안 굉장히 바빴죠? 네, 그렇습니다. 백수에서 반백수 되니까 조금 바빠졌어요. 정발위 활동은 어떻게 진행 경과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선 지금 이제 지역 순회하면서 당원이나 국민들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정발위 차원의 구조 설계 예. 이것은 일단 가안으로 지금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좀 조정하고 또 수렴 결과를 또 적용을 하면 이제 성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1차 혁신안을 발표하셨는데 중점 내용은 어떤 겁니까? 우선 지금 크게 이제 대의 체계를 민주적으로 강화하자는 거 하나 하고요. 예. 하나는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전당원이 할 수 있는 토론과 투표 영역을 이렇게 크게 2가지로 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대의 체계 강화는 전당대회 대의원이나 중앙위원을 당원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구조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핵심은 가칭 이제 기초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2명 이상 권리당원이 모이면 등록할 수 있게 하고 현재 안은 10명당 1명씩 중앙대의원 선출권을 주자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민주주의로 전당원이 다 하는 거는 국가도 지금 이제 헌법 같은 경우 전 국민이 투표해서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등 대의체계의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행위는 빠짐없이 유권자들에게 권리를 주거든요. 국가보다 크기가 작은 정당의 경우, 특히 민주당처럼 아주
좋은 정당에서 그걸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당헌, 강령, 정당의 합당 해산, 그다음에 발안 요건이 형성된 주요 정책 의제, 그다음에 공천 같은 것을 특별당규로 올려서 이런 것을 변경 개정하고자 할 때는 전당안의 의견을 묻자, 직접 민주주의로 하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설계를 해서 1차안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대의원 뭐 추천권 부여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동안 지역위원장의 어떤 권한이었는데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또 면밀히 살펴보면 현재에도 다수 추천 원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역대의원 경우에는 5명당 1명을 구성하게 돼 있고 중앙대의원의 경우에는 다수 추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당원들이 추천을 받아서 중앙대의원 신청을 하면 그건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잘 파악을 못 하시고 이게 뭐 기존의 지역위원장 권리나 권한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염려도 하시는데요. 사실은 지역위원장이 현재 구조로도 당원들이 더 진출을 하면 매우 이 불확실하고 조금 이 지역위 운영이 위험한 그런 지금 현재 규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다수 추천 원칙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제도화해서 10명당 1명씩 대의원 선출권을 주면 지역위원장도 10명당 1명씩 모임을 만들고 또 일반 당원들도 권리당원들도 그것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오히려 상호작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1차 혁신하니까 앞으로 2차, 3차 혁신안이 나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7개 분야를 지금 이 기획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이제 하나 정도 이렇게 내놓은 상태인데요. 앞으로 6개 분야의 혁신안을 낼 예정입니다. 혁신안 새롭게 낼 때마다 어느 정도의 진통은 예상하시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설득하고 네. 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초협의회 등에 대한 오해도 관성에서 비롯된 오해거든요. 그래서 현행 규정하고 또 비교해서 잘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특권 내려놓기나 깨끗한 정치, 또 직접 민주주의에서 다뤄야 될 내용 이런 것이 조금 진통이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파고를 또 잘 해쳐온 민주당 아닙니까? 또 예. 집권한 당이고 그래서 잘 해결을 해야겠죠. 그러면 정발위에서 제시한 이런 혁신안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민주당의 어떤 의견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우선 최고위에는 최고위 수준의 의결권과 또 이 당무위에 회부할 수 있는 그런 부의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한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위에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특별하게 이 정발이라는 특별기구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요. 최고위를 거치고 당무위 거치고 당원의 경우에는 중앙위까지 거쳐야 제도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뭐라 그럴까요? 의결해야 될 이런 과정들이 그렇게 세 단계로 남아 있는 겁니다. 예. 최 의원님, 네네. 말도 안 되는 여의도발 찌라시 질문해도 돼요? 뭐든지 하십시오. 예.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혁신위원장에 최재성 의원이 임명되고 혁신안 발표하고 이거 결국은 추미애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고 최재성 의원이 뭐 경기도지사에 나간다거나 혹은 뭐 당대표를 한다거나 이거르기 위해서 만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찌라시가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야말로 멋지라시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공천에 대한 이해타산을 하거나 이러는 규정을 만드는 건 몰라도 그야말로 당을 바꿔보자는 거기 때문에 네. 추미애 대표님이든 저든 또 뭐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든 아마 그 계산으로 당혁신을 이렇게 해석하거나 대응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적어도 민주당이 그런 것은 뭐 용납되지 않는 정당이기 때문에요. 네. 잔계산으로
혁신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할 리가 없죠. 네. 그러면 최 의원님은 뭐 대선 때도 그렇고 총선 때도 그렇고 계속 권리당원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네. 지금도 그렇고 네. 그 이유를 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가 그 전에 한 300만 가까운 일반 당원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명부에는 뭐 사명자도 있고 이중당적자도 있고 뭐 전화 걸면 화내는 그런 이 서류상에 이제 당원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권리당원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세계에서 유일하게 늘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일반 당원과 권리당원이라는 구분이 사실은 권리당원과 평생당원이라는 구분으로 진화돼야 됩니다. 네. 그럴 수 있는 그 정당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권리당원 체제가 안착된다는 거는 당 체제가 안착된다는 거고 그렇게 많이 늘고 있는 권리당원의 권한을 적정하게 뭐 비율의 문제 어떤 경선에서 비율의 문제가 아니고 당의 중요한 사안에 토론하고 투표하고 발언하고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 권한이 늘면은 권리당원도 늘고 권리당원이 늘면 국민 입장에 마중물이 되고 그러면 안 나가고 권리당원이 열심히 활동하니까 백년정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의 저는 에너지이고 기초 토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우리 최재성 의원에게. 최재성 의원님. 근데 한 분은 누구예요? 강훈식 의원입니다. 예. 인사나 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밤에 그냥 포장마차 앞에서만 뵙고. 포장마차 앞에서만 봤어요? 아니면 술을 한잔 하셨어요? 아니, 술은 따로 먹고, 포장마차 앞에서 지나가다가 뵙고. 봤어요. 네. 그전에는 여러 번 뵀었죠. 지금 그 정발이는 특별하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기간? 그렇습니다. 예, 100일이고요. 최고의 의결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연장할 수 있는 시간도 100일? 아닙니다. 그거는 특정하지 않았고요. 예. 저는 이제 어쨌든. 그러나 100일 안에 끝내야죠. 왜냐하면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연내에 끝나야 되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제 11월 하순 되면, 예산 때문에 국회가 또 치열할 거고, 또 지금 기획단에서 다루고 있는 지방선거 규정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또, 조금 난관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11월 하순이 넘어가서, 혁신안을 내놓으면 막 뒤섞이게 되고, 당이 좀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국회가 본격화되고, 정점에 치달르기 전에, 혁신안이 중앙위까지 처리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네. 저는 이제 최재성 의원께서 정발위 위원장으로 최초 이 정발위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하실 때 고민에 이제 오늘 말씀 들어보면 일단 권리당원의 그 지위 또는 뭐 역할을 강화시키는 거 말고 딱 그 최재성 정발위원 전과 후가 다른 점.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굳이 협착해서 보면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얘기했고, 사실 그 전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7년, 8년에 말씀하신 이 디지털 융합 문명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정당의 직접 민주주의제를 파격적으로 도입하고 또 그 힘으로 대의민주 체계를 보강해서 가장 강하고 안정적인 정당을 만드는 것, 이것을 구조적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요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으로 정발이 문제는 질문은 뭐 다 한 것 같고요. 이제 추석인데 우리 당원과 청취자들께 추석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그 한가위처럼 또 집권한 정당이니까 책임도 크고요. 또 집권하는 과정에 우리 당원들 또 지지자들 또 국민들 얼마나 마음 졸이셨고 또 응원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요. 한가위 지나면서 책임여당, 집권여당, 민주당도 내가 참여하고 내가 결정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혁신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예, 최 의원님, 네네. 2년 반 전에 진짜 않다 시즌1 처음 이제 최 의원님이 거의 만들었잖아요. 제가요?
네, 홍종학 본부장하고. 기억이 안 나요? 아니요, 지출했죠, 지출. 지출. 그래요. 불세출의 사무총장 예. 지출 승인했죠. 그 지출 승인하면서 제가 코가 끼갖고 지금 2년 반 동안 이걸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이 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예, 예. 그렇다고요. 네, 예. 저도 마지막 방송입니다. 고생한 우리 두 사람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마지막 방송이라는 게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아니요. 겁니까? 퇴장하는 겁니까? 프로그램은 계속되고 저희만 퇴장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합니까? 뭐 그동안 고생했다라고도 한마디 해요. 고생할 강훈식 의원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정말 마음으로 이 참 정당 현대화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이 작가님은 뭐 이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뭐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또 국민들 지지자들 만날 거 아닙니까? 네. 너무 애쓰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최은성 위원장과 전화 통화했는데 역시 뭐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정치인 같아요. 청산 유수로 네, 말씀을 근데 잘해주셨어요. 지금 얘기하는 뭐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나 네. 당의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 강화 네. 이런 게 그렇게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무슨 의도일까 이런 추측들 네, 계속, 때문에 갈등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그 강훈식 의원님 저는요 저희 지역구에 전국 대의원이나 이 지역 대의원 선출할 때 제가 한 거는 빵꾸난 거 떼운 것 뿐이에요. 예, 다들 당원들의 뜻 물어서 그리고 우선 자천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특별히 당원들이 반대 안 하면 다 대의원 되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엔 다 그렇죠. 그쵸. 이미 사실은 하고 있는 일들이라서 네, 제가 볼 네. 때는 뭐 5분이 모여가지고 한 분 대의원 추천한다 그러면 어떤 위원장이 넌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렇죠. 없어요. 없어요. 그냥 네. 하세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하는 것들을 좀 더 문턱을 낮췄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2명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거고 네. 10명 하면 사실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런 정도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인간관계도 빨리빨리 또 오거나이즈 해서 그렇죠. 또 여기서도 막 대의원들 많이 내라.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 당은 신청하고 당비만 내는 걸로만 멈추지 않고 10명으로 오거나이즈해서 거기서 내가 되면 내가 중앙대원도 된다. 그 사실은 그런 과정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전의 관계에서 보면 중앙대의원이 위원장이 그냥 임명하는 사람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게 옛날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죠? 이제는 네. 이제는 그래서 내가 10명의 민주당 권리당원들을 모아서 음. 그 중에서 한 분이 선출되는 사람이 중앙대의원이 그 10명의 이해와 요구를 중앙에 가서 반영하는 시스템이니까 전 뭐 충분히 오히려 좀 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래서 이제 왜 더 하고 남는 게 뭐냐 해서 이게 어떤 문화적인 변화. 근데 사실은 미국에 제가 그 이번에 그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하고 붙을 때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제가 갔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 사람들의 대의원이 소위 말하는 대통령 선발권을 가지는 네. 중앙 대의원이 되는 과정들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쪽은 굉장히 더 엄밀해요. 그래서 대의원으로 몇 년 이상 활동하고. 그러니까 당원으로서 몇 년 이상 활동하고 활동의 평가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지역위원장이란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 당원으로 들어가서 또 몇 년 이상 활동하고 어떠한 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강의 같은 것들이 또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가령 이제 우리도 그런 게 없다고 지역위원회에서 지적하는 데가 있는데 가령 강자들이 좀 있어서 이 강자들을 듣고 거기에 따르는 실천 그리고 발룬티어 정당에서의 자원봉사로서의 활동 이런 것들이 같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넌 대의원 자격증이 되고 그게 이제 다 모여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한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아직은 우리나라의 대의원 수준, 민주주의의 대의원 수준이라는 게 지역위원장에게만 손해만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더 변화를 줄 필요가 당연히 있는 문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논의를 통해서 대의원이 되려면 이런 과정을 통하면 대의원이 되는구나. 그럼 뭐 충분히 좋아지지 않을까 뭐 싶어요. 사회가 진보하려면 조금의 어떤 잡음은 있을 수밖에 없고 정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DJ 생각하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DJ가 연설하면 200만이 들으러 갔어요. 배우러 간 거고.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만나러 간 거고. 그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만든 거잖아요. 국민과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래서 저는 이 정당 개혁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방송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시즌 3 마치고 시즌 4로 추석이 끝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이제 40여 줄 했으니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디지털 소통위원회 부위원장, 상금 부위원장이고 그때 유영민 위원장 계실 그렇습니다. 때 예. 진짜 3를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2가 끝나고 나서 진짜 3가 재건이 안 되고 있어서 추미애 대표께 추미애 대표 되시자마자 이 작업을 시작했죠. 그렇죠. 그게 8월에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2개월여의 진통 끝에 우리가 10월인가 시작하지 않았나요? 그럼 꽤 오래 했네. 꽤 오래 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를 그렇네요. 했습니다. 42회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어쨌든 진짜 3가 지지부진해도 끝까지 유지되게 성실하게 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예. 근데 뭐 어떤 때는 뭐 추미애 대표 나오셨을 때 우리가 6인가 5인가 찍은 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큰 무리 없이 마무리하고 대선 때는 또 우리가 데일리 했잖아요. 예. 예, 이게 다 이 말이 이동영 고생시켰다 이 말인데.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시즌 4는 이제 조금 더 진전된 형식으로 조금 젊게 그렇게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아, 조금 더 젊고 조금 더 네. 진전되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고맙습니다 이동영 아유, 작가님. 아닙니다. 하여튼 뭐, 마음고생도 너무 예. 많으셨어요. 예. 저도 이 방송을 해서 또 조금이라도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뿌듯하고요. 저는 뭐 또 다른 방송에서 만나면 되니까 여러분 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어디를 그냥 가려고 그래? 그냥 그렇지. 뭐. 또 택하라고. 그냥 강훈식 그냥. 정말 미안합니다. 그럼 그렇게 그냥 가면 안 되지. 일단 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네. 그걸 떠나기 전에 일단 저는 우리 이동영 작가 이렇게 3명이서 꼭 두 군데는 우리가 한번 방송을 또 해보자고요. 예. 진짜가 나타났다는 이름으로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남양주 가서 우리가 한번 공개 방송을 하고 오케이. 한번 하고 좋습니다. 한번 하고 우리 충남 아산에 와서도 아이, 한번 예, 예.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토크 콘서트 한번 합시다. 토크 예. 콘서트를 한번 하는 걸 하고 아쉽지만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쉬워하시겠지만 또 요런 건강한 또 더 좋은 일로 만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예. 우리 또 보내드리고 또 저는 사회자가 마음에 들면 계속 하는 걸로 네. 진행자가 그렇게 마음 먹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라니까요. 선택권을 드린다니까. 아니 지금 예. 봅시다 우리 네, 한번.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 3 모든 방송 마치고 강호식 의원 외 이명은 시즌 4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연휴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얘기하면 후배 그 국회의원이잖아요. 어쨌든 예뻐서 마음이 좀 바뀔 것 그리고 같습니다. 좀 말투가 충청도 사투리가 이럴 때 좋은 것 같아. 아주. 뭔가 설득되는. 네, 그리고 약간 모자란 듯한 그 말도. 그렇지 우리 약간 어벙벙하게 말해.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되는겨? 언제까지 이러실 거요? 네, 네. 그 강호식 의원 제가 진행하는 YTN 프로그램 나오셔서 충청도식 사투리 한 2개 선보였거든요. 그거 너무 인기 좋았어. 네. 너무 좋다고 사람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뭐 그런데 우리 진슬에서도 하나 해줘요. 충청도식 사투리 개그. 아니 뭐 정해져 있는 것들밖에 많지는 않은데 매일매일 사실 충청도는 재밌죠. 기본적으로 생각이 약간 이렇게 한 템포 더 이렇게 그래요? 한 템포 더 이렇게 좀 이렇게 호흡을 좀 길어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템포 더 이렇게 길어요. 밖으로 빠지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 해주세요. 갑자기 또 예를 들으라니까 훅 생각이 들어오니까. 예를 뭐 들어서 했던 것도 해도 돼요. 네. 했던 걸 또 해볼까? 네. 네. 이거는 제가 지구당 위원장, 원외위원장 할 때인데 그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제일 친하잖아. 편하고. 그래서 집회를 다 조직화하라고 충남에서 세종시가 오기로 했는데 네. 세종시를 이명박 대통령이 반대했죠. 반대하면서 네. 충남에서 이제 다 집회를 조직해라. 그래서 이제 친구들 한 20명 하고 삼겹살집에서 막 더 집회에 삼겹살 수주를 막 먹으면서 야, 우리 정말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응? 약속해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지금 와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진짜 웃긴 사람이야 하면서 막 열불 내면서 한 20% 쫙 일장 논설을 제가 하는 거지. 그럼 친구들이 저기 좌측 구석에 이렇게 앉아갖고 삼겹살 한 잔 소주 먹으면서 이렇게 드문드문 쳐다봐. 이렇게 막 열심히 듣지도 않아. 이렇게 한쪽은 반으로 듣고 반은 뭐 안 듣는 척. 그러면서 막 듣다가 막 열려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내일 우리가 다 집회 나와야 되는겨. 응? 알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 저쪽 구석의 친구가 저 새끼 왜 저리야?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 세종시에 땅 있네벼. 그리고 나서 다음날 집회는 다 나와. 그러고 나서 머리에 빨간띠 두르고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머니에 손 딱 놓고 나무 그늘 안에 딱 앉아서 담배 한 대 피면서 동네 분들도 오시잖아요. 형님도 훈식이 땅 때문에 걱정돼서 오셨슈? 이렇게. 그걸 이제 치환해서. 재밌잖아요. 내용은 다 알지만 충청도 사람들이 알아도 모르는 척 하고. 그렇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반어법식으로 이렇게. 네, 반어, 형님도 땅 있으셔요? 아니면 훈식이 땅 걱정돼서 오셨슈? 이제 이렇게 깔깔거리고 웃죠. 그런 농담하고. 진짜 재밌습니다. 재밌죠? 네. 하나만 더 해요. 충청도식 개그.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네. 우리 동네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본질은 금방 알아요. 본질은 금방 알아. 그래서 아시겠지만 충청도에 제일 많은 독립운동가 제일님 활동하신 것 또 각국 정상들과의 만난 이야기를 아마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런 걸 야당 대표에게 공유하고 또 뭐 보고한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대통령으로서 갔다 온 것을 순방성과 결과를 보고하는 뭐 그런 자리가 될 것이고요. 뭐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진행 중에 있을 텐데 언론에 알려진 것은 안철수 대표는 외교 라인 교체, 외교 안보 라인 교체를 주장할 거고 또 우리 추 대표께서는 북한 특사, 북한 특사를 주장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론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어쨌든 이 자리 성립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야당한테는 감사를 드리고 또 당연하게 우리가 칭찬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외교와 안보 문제조차도 오지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진짜 경결하게 따져 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 도대체 외교 안보 빼고 도대체 뭘 협력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지금이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거고 청와대 이로써 그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주장했던 통합의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통합에 끼면 안 되겠다라고 지금 몸부림치시는 거거든요. 한국당이. 그러니까 그게요. 협치하라면서 만나자면 안 오고. 말만 답답한 상황이에요. 아니 옛날에는 야당이 만나달라고 그렇게 부탁해도 안 만나줬던 집권당이었는데 지금은 집권당에서 만나겠다고 하는데 안 온다는 그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네, 답답합니다. 특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의당 대표가 그 특사를 국민의당 쪽을 좀 주면 어떻게 되냐. 아마 뭐 박지원 대표를 의미하고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니 뭐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접근 방식 전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왕지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의당, 국민의당, 뭐 바른정당까지 다 앉았으면 대통령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가는 거면 국민의당이면 어떻습니까? 정의당이면 어떻습니까? 민주당이면 물론 더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협치 차원에서 협치 차원에서 다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모습을 만약에 만들어내면 그럼 전 뭐 그러니까 혼자 가시는 건 아니니까요. 아 그럼요. 그렇죠? 같이 가는 거죠. 뭐 단장 정도를 뭐 국민의당이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 또 의원들이 또 같이 가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외교 라인 교체를 이제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쪽도 자르고 이쪽도 잘라라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교 라인 교체에는 방향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김일수 헌재소장 부결되고 나서 바로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네. 안철수 대표가? 네. 그것도 역시 존재감 표시. 아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당원 모집 광고 듣고 와서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와줘요. 세상을 바꾸는 강한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한국당이 틀었다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요. 자칭 왕따 쓰다. 그걸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따 만드는 거죠. 쓰다. 숫다를 넘어서 1대1이면 하겠다. 네. 그거는
뭐라 참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좀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그 참 어떻게 보면 이간책이 하나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뭐 홍준표 대표는 따로 만나주고 네. 그 다음에 뭐 안철수 대표는 따로 안 만나죠.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매주 점심은 저녁은 야당 대표들하고만 번갈아 가면서 4분 5분 다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지금 뭐 홍준표 대표 특히 자유한국당은 매번 뭐 안보 위기다 하고 그럼 머리를 맞대고 얘기 좀 해보자 하니까 그건 싫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역할 좀 한번 제안을 해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우리 이야기할 수 있니?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정말 이렇게 모든 상황들이 위기 상황이고 국정농단으로 전직 대통령이 연일 재판받고 있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면 정말 뭐 하나는 시원하게 찬성해 줄 건가? 뭐 하나는 같이 머리를 맞댈 건가? 어떤 조건이야 하는 거니까 궁금해요, 오히려. 그거를 본인이 말했으면 좋겠어. 그게 이제 해답이 둘이 만나서 단판 짓자인데요. 뭘 단판을 해, 뭘 단판을. 아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것 또한 둘이 만나서 뭘 주고받자고 제안하려고 하는 걸 거예요, 아마. 네, 뭐 우리가 그렇게 추측이 되죠. 그런데 저는 뭐 이 한반도 위기 상황에 안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아는데. 예, 말씀해 보세요. 딱히 대안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딱히 뭐 대안이 아니 없어서 그러면 그런 듣기만 겁니다. 듣고만 있지 뭐. 그러니까 들러리 서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건 뭐 강원식 의원이 더 잘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우리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이런 식으로 우리 고립을 자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죠. 국회 사우나에서.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지금 방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거예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최 선배, 어떻게 하면 야당 일당 대표님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야. 처음에는 다 그렇게 말하지. 단독으로 이렇게. 그럼 우리는 뭐 매주 한 주 내내 야당 대표님만 만나야 돼? 그럼 어떻게 국정 운영하라는 거야? 국정 운영 방해하시는 거지. 그러면 뭐 1당은 그렇게 하고 2당부터는 그러면 뭐 모아서 해?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진짜 건설적인 대안을 합시다. 그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꼬치 앉아갖고 이렇게 사우나에서 땀 찔찔 흘리면서 물어봐. 그럼 나중에 그리고 내가 또 하나 물어봐. 그러면 어떤 건 찬성해 주실 거예요? 아니 뭐 하나라도 찬성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기계적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다 반대하는 게 아니 뭐 예산안은 시원하게 찬성해 주실 거예요? 반대하실 거잖아. 뭐 다 반대하실 건데 어떤 건 찬성해 주실 거예요? 이러면 다 마지막에 강 대변인, 강원, 우리도 좀 답답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강훈식 의원이 지금처럼 저렇게. 일 많이 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본질은 금방 알아요. 근데 그 본질을 드러내놓고 막 까서 이야기하는 걸 되게 민망하게 생각해요. 그럼 요새도 독립운동가들이 살아계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후손들도 있고, 그리고 독립운동가 유관순, 윤봉길, 이렇게 다 우리 지역 충청도권에서 다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 최양락 씨가 했던 괜찮아요. 그것도 딱 요런 스타일이잖아요. 최양락 씨가 아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떨어지고 나면 위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제가 선거법에 걸렸어. 그러면, 야, 괜찮아? 어떻게 괜찮은겨? 이렇게 안 물어봐. 그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게 이 사람의 상처를 준다고 생각해요. 충청도 사람. 그 전화를 안 해. 근데 그거를 이심전심으로 알아. 그래서 제가 먼저 말해요. 내 걱정돼서 전화 안 했지? 아니요. 그냥 잘 있겠지 싶어서 안 했어. 이렇게. 근데 그게 걱정의 표현이에요. 경상도는요. 경상도는 말도 못해요. 제가 우리 남편이랑 살면서 제일 깜짝 놀란 게 우리 할아버지가 96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93쯤 이렇게 이제 우리 남편 되는 분이 그러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를. 근데 이제 할아버지니까 관심이 없잖아요, 좀. 그것도 노할아버지니까. 그랬다가 이제 다시 할아버지 얘기가 나오면 어머, 아직도 안 죽었어요. 우리는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바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돌려 말하는 거 없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만 커서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아직도 안 돌아가셨나, 이렇게. 악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사드 전술핵 배치하자고 보수 야당들이 막 그러면 충청도 사람들은 막 전술핵 배치하자 막 이렇게 하면 아유 진작하지 그랬슈. 왜 지금 와서 그러냐. 왜 문재인 잡고 그래요. 그렇게 급하면은
핵실험 5번 하는 동안 뭐 했디야? 이렇게 말해요. 그냥 딱 애둘러서 딱 한 방에 정리하죠. 너무 좋네요. 아, 저 그냥 그거 그거를 써먹을래요. 진작하지 왜 지금 그런디야? 9년 동안 뭐 했디야? 이렇게 하고 확 무시해. 매주 한 번씩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앞으로 네. 이게 개그가 있는 네. 그런데 따뜻한 개그가 그렇죠. 있는 네. 진짜 포. 나 이렇게 영어 발음이 안 돼. 진짜 포. 진짜 사. 코너 속의 코너 한번 하세요. 진짜 아우, 포. 네 하세요. 알겠습니다. 강훈식의 괜찮아요. 그 안 되잖아. 느낌이 안 돼.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안 해요. 왜요? 괜찮아요. 안 해요. 안 해요? 괜찮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자회담, 오자회담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했는데 역시 주요 논의 사항은 안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국회 협치 문제 나올 것 아니 같아요. 일단은 대통령께서 그 청와대 입장은 유엔에 가서 본인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 나타났다 시즌3 41번째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 본격적 토크 들어가기 앞서서 진짜 나타났다가 개편에서 들어갑니다. 네, 시즌4 뭐일 수도 있겠고요. 네, 시즌3에 그냥 뭐 진행자 개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방송사마다 가을 개편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추세에 발맞춰서 추석 연휴 이후에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1, 시즌2, 시즌3 계속 진행을 맡은 제가 빠지고요. 새로운 진행자가 강훈식 의원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저도 거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왜 그러세요? 아니 왜? 최민희 의원도 빠진다고. 네, 굿바이 최민희. 근데 시즌3에 이게 그 탄생을 한 분이 최민희 의원인데 3파 역할을 했는데 네.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즌 저보고 안 4가 되는 나오면은 거죠. 막 혼내키고 막 이랬던 선배가. 그렇죠. 저는 무엇을 하든 시작하면 성실해야 된다는 게 제 인생의 그러니까 모토니까. 그래서 저의 성실성의 근간을 만들어주신 최민희 의원이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 이거 이왕 들으시는 김에 우리 댓글이나 이제 인터넷에 추천도 좀 해주세요. 누가 했으면 좋겠다. 네. 추천도 좀 한번 올려주셔서 네, 네. 우리가 좀 열어놓고 네. 같이. 어쨌든 제가 싫으면은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추천을 열어놓고 선택은 강훈식 의원이 하는 걸로. 그렇지. 됐지요. 이렇게 다리를 꼭 걸어야겠어. 네, 그리고 어느덧 하다 보니 오늘이 42번째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할 만큼 이제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시즌2가 끝나고 시즌3 시작될 때까지 텀이 길었잖아요. 굉장히 길었죠. 예, 우리 진통이 굉장히 많았고 예. 다시 시작할 때 자리 잡을 수 있을까 뭐 등등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동영 작가 고생 진짜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방 굿바입니다. 네네. 그러면 뭐 나한테 미안하단 말들이 없네. 그거 좀 이따가. 이따가 하긴 할 건가? 그치. 디지털 위원장들 계속 하는 거죠? 네, 계속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시즌4를 강훈식 의원님의 윤화하에 윤아이. 같이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는 쉬게 되고요. 네. 예. 추석 연휴니까. 네, 쉬고 그 쉬는 동안 진짜 좋은 진행자 물색. 그리고 그리고 뭔가 확 바뀐 느낌의 그런 진짜가 진행은 서로 제가 할 겁니다. 제가 묻고 제가 답하려고요. 네.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 뭐 원내에 계신 국회의원도 좋고 원내에 또 뭐 괜찮습니다. 인사도 뭐 좋고요. 좀 네. 이런 분들이 좀 예리하다. 네. 아,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좀 이런 분들한테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네. 추천도 좀 한번 받아봅시다. 예, 한번 네, 댓글로 네. 많은 추천 네. 부탁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주제 토크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이제 여야 대표들 다 모시고 회담을 한번 하자. 안보 위기도 있고 이러니까 네. 뭐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 같고 한데 여기도 자유한국당